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인컨설팅의 이정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키워드 통해서 준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접관을 사로잡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학이 대학생들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4학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창 쓸 텐데 맞아요.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렇죠? 정신없이 방학이 이번 주면 다 끝나고 맞아요. 또 지난주 이번 주 졸업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2014년에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가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학년이 있는 반면 아마 본격적으로 취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4학년들에게는 또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직의 구체적인 시작,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정말 언제 들어도 항상 저는 어렵기만 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어려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저는 저번에 한번 쓰려고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해도 못 쓰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게요. 그만큼 어려웠는데요. 네. 요즘 트렌드도 또 많이 변했죠? 네, 아무래도 점차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조건이 좀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다 보니까 구직자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잘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챙겨야 될 것들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생활에서 챙겨야 할 것들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들 한번 듣고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이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4학년이 됐을 때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대체 뭘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학년별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는다면 더욱 학기 시작이 힘차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과연 대학 생활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되짚어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쓸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 2학년 때 저희가 요즘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진로 탐색 및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애 비전 설계라던가 체계적인 목표 관리, 또 경험 쌓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학년 때는 관련 직업 및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서베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 노트를 준비를 해서 생애 설계표를 준비하고 또 관련 키워드를 정리하여서 내가 관심이 있는 직무라던가 회사에 관련된 기사 스크랩을 통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연도별로 혹은 그 시대별로 좀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학년에서 이제 취업 정보 수집을 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보통 4학년 1학기 때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입사 지원서 작성이라던가 뭐 프레젠테이션 준비, 모의 면접 연습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학년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는 겁니다. 네. 일을 정해야지만 준비할 것이 보이고 또 가고 싶은 회사를 알아야지만 인재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라던가 책, 커뮤니티, 주변 인맥이라던가 취업 특강 등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해진 회사의 히스토리, 인재상, 비전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각 직무 담당자가 뽑을 때 쓰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역량이겠죠. 역량.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직접 참여했던 면접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을 볼 때 뭐 열정, 팀워크, 윤리의식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각 회사마다 중심으로 삼고 있는 키워드라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량은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라는 개념의 능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나의 지식인 날리지, 그 다음에 스킬, 애티튜드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와 이것들을 KSA를 기초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멋지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폼인 이력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이력서는 좀 나라는 인재를 간결하게, 최대한 간결하게, 명료하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지원자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인데요. 이력서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잘 쓰인 샘플을 보실 때 베끼는 것은 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진의 경우는 지원자의 첫인상, 가장 면접관이 처음 보는 그 친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밝은 인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사진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머리가 뭐 동방신기처럼 길게 하고 가고 또 추리닝을 입고 가도 단정한 머리와 옷을 입혀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실제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실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모습의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로는 사진만 잘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에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왔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 와요. 이건 좀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 면접관의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진은 본인의 좋은 모습을 잘 꾸며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학력사항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기입을 하시고 전공의 상태라던가 학위, 그다음 소재 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시되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핵심적인 것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대학생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것이 바로 가족사항의 관계를 적는 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모를까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부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여기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적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어머니는 뭐겠죠. 뭐. 근데 엄마라고 적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바로 남자 형제, 여자 형제를 적는 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여자이더라도 위에 오빠라던가 형, 남동생이라든지 있으면 형제, 그다음에 여자 형제가 있으면 자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력서 기입 내용들, 가족사항들까지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자기소개서는 특정 기업의 입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일정의 의도를 가진 글인데요. 요즘 가장 포인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화된 스토리텔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의 기초 자료인 만큼 자신의 셀링 포인트인 강점, 직무 역량, 경험, 특기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잘 알고 있나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게 과거의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현재를 들여다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되돌아본다는 것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보람된 순간,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 느꼈던 성취감과 만족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기는 현재 나의 모습과 삶의 만족 상태,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 현재의 삶, 생활 속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다보기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바라는 모습이라던가 변화의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의 자기개발과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나 자신을 잘 알아서 이렇게 또 자기소개서에 이 대입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녹아들게 딱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자기소개서와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요. 과거는 성장 과정으로 좀 많이 대변될 수 있습니다. 예. 성장 과정을 면접관들이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사회인의 면모를 보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로는 학창시절, 성장 과정과 성격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통한 직무 연관성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역량 능력인데요. 특히 신입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자신의 관계관리라던가 가치관 노하우를 볼 수 있는 가치관 생활 신조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꼭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기소개서의 형태가 대부분 서술형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내가 이것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 직무에 어떤 연관성을 줄 수 있고 또 회사에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보통 스타 기법과 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자기소개서, 이력서 정말 면접관들을 반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예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인컨설팅의 이정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